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용이라고 하는 책의 그 서문, 주자, 주의 그 서문 두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학 서문과 함께 중용의 그 소위 그 주자의 주석 그 서문은 그 조선 시대에 있어서 뭐 거의 절대적인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한 글자라도 여러분 그 정말로 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여기에 뭐 얼마나 그 치열하게 연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뭐 성경의 그 주석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자가 끼친 영향, 뭐 좋은 뜻,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도대체 주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자사가 이것도 일종의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중용이라고 하는 글을 자사가 편집했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서. 저도 젊었을 때는 뭐 당연히 대학은 그 공자가 한 말 앞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경을 그 자사가 증자가 풀이했다 그러고 중용은 이제 그 공자가 한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명지이성이요. 그 뒤에 가서는 전부 다 자사가 이렇게 글이라고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문체적으로, 문법적으로 주자는 거의 그래도 완벽하기 때문에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그 문법 체계를 공부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구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다. 뭐를 두려워? 요 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글자가. 그러니까 구, 유구이, 유실, 기진 요렇게는 되는데 잠깐만 글을 쓰다 보면요. 이게 약간의 이렇게 접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래되면 더욱 세월이 지나가서 더욱 그 사실을, 진실을 잃어버릴까 걱정했다. 자사가. 우리 그 할아버지 그 공자 선생님의 말씀이 시대가 앞으로 세월이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1000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그 전달한 뜻, 의미가 잃어버릴까, 상실될까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중경서라고 하는 글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경서가 시대에 지나가면서 불과 100년도 지나가지 아니해서 이미 중경의 소위 말해서 중경이 과연 글을 남겼느냐,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중경이 정말 글을 남겼는가? 중경의 제자들이 중경한테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남긴 기록들을 여러 사람한테 넘어갔겠죠. 그것을 왕숙하가 채집을 해가지고서 정리를 한 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찬차라고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편집이죠. 일종의. 그게 불과 중경과 왕숙하의 그 시간적 차이는 5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50년 그러면서 유진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서 많은 부분이 저는 왜곡 현상이 왜곡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꼭 예를 들어서 한의학뿐만 아니라 경전 또는 여러 서적들, 불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거. 오래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 의도,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태지가 편지에서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말도
원론이 말이뿐이다. 그 원류가 멀어지면서 시대로부터 흘러가면서부터 말기에는 더욱더 분열되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예, 주자도 자기 딴에는 선진유학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원시유학이다 그러고 또 선진유학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공자의 의도를 자기가 계상했다고 하는 포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사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주자도 공자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물론 이제 그 흐름을 반영을 해가지고서 노자 사상이라든가 불교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주자의 글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통합해가지고서 육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문에 있어서 어떤 것이 순수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요순 이래로 서로 전해져 온 뜻을 추본 그 근본을 미루시고 원래는 요순 이래서부터 서로 전해져 온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본해서 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논어에서도 나왔죠. 질정하다. 올바람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문을 구하다. 평상시에, 평일에 그 부사의 말을 선생님이나 부모, 여기는 꼭 부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나 친구들, 선배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에게 그 들은 바의 말을 평일에 부사들에게 들은 바의 말로서 그것을 질정한 거예요. 자기 의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갱호 연역하야 우리가 연역이라는 거 지금도 쓰죠. 서로 그것을 이제 늘려서 이제 풀어서 이 글을 만들어서 후에 학자들을 알려줬다. 알려주었으니 그 근심만 여기서도 문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새로 쓸 때는 이 개자를 써요. 자, 해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접두어죠. 접두사. 기 근심이 그 근심됨이 깊었기 때문에 자, 요 어조사 야자 여러분 나오면은 자꾸만 종지사로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 접속의 개념으로도 쓴다. 일단은 현토가 여기서 이렇게 주격조사예요. 기우지야 심이라 이렇게. 그 근심됨이 깊었기 때문에 그 말됨이 간절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췄었죠. 대꾸라 그러죠. 이런 걸 대꾸. 또는 원래는 대꾸인데 이렇게 대꾸라 그러죠. 한문은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야지 조금 멋있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고대서부터 이렇게 글을 이런 방식으로 써왔다는 거. 그 근심됨이 멀기 때문에 그 사려가 생각함이 멀기 때문에 그 해설이 자세했다 이런 소리죠. 그 조문의 그 중용 처에 보면은 천명솔성은 알고 보면은 이게 바로 도심이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요순이 상전한 뜻을 추문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요순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명솔성이라고. 그런데 중용에서는 천명설성은 도시입니다. 이런 거는 요순우가 서로 상전한 뜻이죠. 그죠? 천명이 이제 성인데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알고 보면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택선고집은 중용에 보면 택선고집은 알고 보면은 이것이 바로 정이라는 공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중용의 그 뒤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군자가 시중. 아, 참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중이라는 말. 시라고 하는 건 뭐죠? 때. 항상 중용에 처했다 이런 소리죠. 어느 때는 중이고 어느 때는 반중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중용에 처했다 이 소리예요. 시라고 하는 것도. 예, 아주 멋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중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상한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조문에 수시처이라 그랬죠. 예, 수증 치지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 자, 마왕탕을 쓸만하니까 마왕탕을 쓰는 거예요. 계지탕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지탕을 쓰는 거예요. 백호탕을 써야 되는 시기니까 백호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데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를 중용에서 배운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전이 살아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도심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뭔가 멋있어 보이죠. 예, 이거는 그냥 요즘 말로 이성적인 마음, 이성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성적이지 못한 건 뭐죠? 예, 감정적이냐, 감성적인 거죠. 예, 그러나 도심 못지않게 인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군자가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집중이다. 예, 중을 윤직걸중에서 중을 잡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추본 유순일의 상전지 그 평일 부사지연의 그것을 질정한다. 이것을 이렇게 예, 결합해서 쓴 말입니다. 세지상우가 천유연연이로되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요런 거 그 전에 맹자가 한 말이잖아요. 세지상우 천유연연이로되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약합부절이라 그랬잖아요. 예. 선성과 후성이 마음이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 들어맞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여합부절. 예. 맹자는 약합부절이래. 그 말이 다르지 않은 것이 딱 들어맞았다. 예. 역선 전성지서 앞 성인들의 글들을 낱낱이 이렇게 추려건데 소위 재결망유. 여러분 요것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예, 재결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를 예, 재결이 뭐냐? 예, 재결이 예, 이거 혈자로 읽나? 혈자로 이 망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물이죠. 그물의 큰 그물. 그러니까 그물에 큰 그물이 있고 그 큰 그물 사이로 작은 그물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아무데나 잡지 않죠. 예, 그물을 잡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옷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 옷깃이에요, 옷깃. 예, 옷깃을 들잖아요. 옷깃을 들으면 옷이 가지런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이것도 누차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상한론에 있어서 망유라고 하는 게 뭐냐? 증상은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떤 틀로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류한 육경이라고 하는 망유를 쓴 거예요. 모든 병증을 외감이든 내상이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무수한 병증을 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둬둔 거예요. 그물을 가두면 어떻게 되죠? 요체를 들어야 된다. 제가 자주 사용하죠. 제기요. 그 요체를 들어야 된다. 이거 서전에 가면은 예, 나와요. 서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요체를 알아야 된다. 요점을 들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체를 들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들이 다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를 하면서 중경수를 보면서 육경 변증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요체잖아요. 육경만 알고 있으면은 수많은 변증들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예. 정치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철학에서도. 예. 고대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람들은 복잡한 거를 싫어해요. 단순 명료한 거. 예. 단순한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로 요거를 배워야 돼요. 재결을 하게 되면은 예, 그물들이 가지런하고 조리가 생긴다. 예, 잘못 들으면 조리가 엉클어지면 머릿속에서 예, 정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계시 오노가 계시라고 하는 거는 예,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노는 요 말로 깊은 뜻, 예, 깊은 뜻이 예, 드러나 보이는 것이 이처럼 미유는 맨 나중에 이와 같이 분명하고 다하지 다한 것이 있지 않다. 예. 이런 문체도 예, 아주 예, 멋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주제 넘은 게 상한론이라든가 근계열학 책을 3권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익숙해지다 보면 아 이하영 씨가 전부 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패러디해서 썼구나라는 걸 대번에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주자의 글은 예, 문법적으로 굉장히 뭐 완벽하기 때문에 예, 초보자들이 글 공부하기는 참 좋아요. 예. 1호부터 또 예, 이런 거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아 주자도 이러면서 참 아주 그냥 예, 1호부터 또 2번 거듭 전해져서 자 맹자를 얻었다. 맹자를 만났다. 차사의 제자가 맹자잖아요. 자 맹자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만나가지고서 예, 능히 이 설을 미루어서 밝혀서 선성의 그와 같은 개통을 전승했다. 이었다. 이런 소리죠. 예,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죠. 맹자가. 예. 그러나 그 사람이 뭐라매 맹자가 돌아감에 미쳐서는 마침내 드디어 그 전함을 또 잃어버렸다. 맹자 제자 가운데 여러분 출정한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도에 여기서도 오도라고 그랬죠? 예. 오도. 그냥 도지 속이라 그래 우리 도 이랬죠. 이것은 이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양자라든가 묵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후세의 소위 말해서 불가라든가 예, 다 여기 내포되는 거예요. 예, 구별하는 거죠. 우리 도가 이렇게 기여하다 거기에 담겨 있는 바 우리 도가 담겨 있는 것은 그 뒤로는 언어 문자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다. 예.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단의 학설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넘쳐나서 마침내 노자와 불가, 그러니까 도교와 불가의 무리들이 나옴에 이르러서는 이런 소리죠. 예.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근이 대난진. 예, 저도 예, 그 해석할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 미근 약자하면 미근난진이라 그래요. 미근난진. 요. 더욱더 이치에 가까운 것 같지만 예, 더욱 미라고 하는 건 더욱 이치에 가까운 것 같지만 왜 노자라든가 불가가 더욱 매우 심하게 진실을 혼란하게 했다. 유명한 얘기예요. 예, 미근이 대난진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 수나라 지나가면서 당나라,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도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지식인들, 당대의 지식인들, 소위 말해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반작용으로 해서 성리학이 나온 거예요. 자, 당나라, 송나라 때 어땠죠? 불교가 엄청났었죠? 예,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천축국에 가가지고서, 예, 많은 불교 서적을 가져와 가지고, 예, 다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상당 부분이 다 그 현장법사가, 예, 번역해 놓은 거죠. 그게 당나라고, 송나라, 당나라 이제 중기 말기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육조 해능이 나오면서 이제 소위 이제 선지식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선종이 막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송나라 때는 엄청났습니다. 불교가. 예. 우리는 지금 거의 우리 조선시대의 불교는 물론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라, 고구려, 백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예, 당나라에서 송나라, 고려 때는 송나라의 중국식 불교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거의 학문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인도 불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근본 불교 또는 원시 불교라고 하기도 하죠. 그 근본 불교와 중국의 불교는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현장 스님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전에 구마라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금강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했다 하더라도, 예, 원전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또 우리식으로 불교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스님들이 뭐 얘기하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스님들도 산스크리트라든가 근본 불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예, 중국의 불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알고 있는 분도 덜어 있어요. 예.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도교와, 예,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은, 주자도 이 노자는 사실은 후세에 말하는 도교의 하나의 종으로서 섬기지만 도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자가 더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봅니다. 예. 불교에서 나오는 학문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이기론을, 예, 이기론은 원래 불가에서 쓰던 용어예요. 이게 성리학자들이 가져온 겁니다. 채용론은, 예, 채용론은 이게 원래 유가적인 또 용어예요. 유가적인. 예. 이 채용론이 또 육조단경에 보면은 채용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뭐랄까,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어떠한 배경들이에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예, 현대에 있어서 서양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유가는 현대 철학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지, 예,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주자는 이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가의 좋은 점, 불가의 좋은 점, 이것을 전부 다 아울렀다는 거. 예.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대학과 중용의 서문에 나와 있고, 소위 주자의 주에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두 학설의 좋은 점을, 장점들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주자가 이런 말을 썼는가,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예,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중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예, 지배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나 다행히 이 차서가, 예, 없어지지 아니함에 힘입어 가지고, 예, 고로 정부자, 예, 정부자 형제, 정호 정희 선생이죠. 명도 이천 선생이 나타나셔서, 예, 고찰한 바, 예, 어둠에 고찰한 바가 있어서 속부, 여기도 접속사,
천재부전지석 수천 년 동안, 천년 동안 전해오지 못했던 단서를 연결했다. 그리고 득유소거, 그 마음에 얻은 바 있어서 이럴 때는 고찰하다. 이거는 문헌적인 고찰이죠. 문헌. 거는 뭐죠? 예, 거한 바를 예, 해서 예, 이거는 이제 마음적으로 예, 뭔가 이렇게 거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대꾸를 쓴 거죠. 척부. 척은 배척했다. 이 두가 노자와 예, 도가와 불가를 말하는 거죠. 두가의 사시이비. 요거 우리가 맹자한테 배웠죠. 예. 옳은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것. 이 뭐랄까 종파의 이 문제점을 배척을 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의미가 없죠. 개자는 예, 자사의 공이 이에 이것으로 인해서 커지고 예, 커지니 부자 정부자 같은 사람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이렇게 예, 요 면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정법이죠. 예. 그러니까 명도 선생과 이천 선생과 같은 정자가 아니었다면 이 소리죠. 또한 능히 그 말로 인해 가지고서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예, 배웁니다. 예, 우리가 주자한테 배울 점은 많아요, 여러분. 예, 나쁜 점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지만은 예,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얻죠? 사람이 없는데 수천 년 동안 현성지군이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죠? 책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이 불민하다. 책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책은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말을, 책 속의 말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상한론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 주석가들이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 이것이 좋은 말이고 왜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지를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주석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당대에 뛰어난 예, 명의들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를 배우느냐.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예, 문헌이 그대로 전해져 있으니까. 예, 이게 참 예, 멋있는 예, 말이라는 거. 그리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 예, 인기어의 득기시입니다. 예, 인기어의.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료되고 근거되는 바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소위 그 설명되어진 바가 전하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명도 선생이 중용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해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설로는. 근데 전하지 않았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냥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명도 선생이. 그래서 그 소위 설자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도 선생이. 그러니까 주자도 그걸 못 본 거죠. 얘기만 들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선배들한테. 아, 그때 당시에 명도 선생이 글을, 중용에 관한 글을 썼는데 결국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아쉽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석시라고 하는 그 아마 저도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석시라고 하는 분은 명도 선생의 그 문화의 제자로 예,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검색하다가 예, 제가 해석해서 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 이거는 이한영 씨가 잘못 해석한 거구나. 예, 저도 그런 걸 다 찾아볼 수 있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적인 여력이 지금 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젊었을 때 공부하고 그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중용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예, 그냥 직설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록이라는 모은 바가 예, 이 사람이 제자가 다 선생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재밌어요, 여러분. 이 근이라고 하는 거, 근근이 이런 소리, 근근이. 여러분, 저도 한문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요런 게 어려워요, 요런 거.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예, 요런 근근이 전해졌다. 문인들이 기록한 바에 근근이 나왔다. 자, 저기도 마찬가지죠. 상한론도. 중경이 과연 중경이라고 하는 상한 잡병론이라는 글을 썼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예. 다만 왕숙하가 채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경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거기 그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그 물론 이제 중국 문헌인데 그것도 후세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산지사방. 그것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도 각 자기들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게 산지사방. 사방으로 흩어졌다. 예. 제 나라에서 왔던 제자는 제 나라로 가고 진 나라에서 왔던 제자는 진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왕숙하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 천하가 안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잠깐 안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다 찾아다니면서 채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숙하 공이 절대적으로 봐야죠. 그게 바로 근추로 기문인지 속이라는 거예요. 예. 후세에 왕숙하가 집록한 거, 편집한 바는 알고 보면은 그 문인들의 그 전에 그 문인들이 기록한 바에 대해서 근근이 나왔다 이런 소리죠. 우리가 상한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큰 뜻이 요 숫자를 썼을 때 뭔가 약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큰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 소리예요. 대의는 알겠는데 미묘한 말이에요. 작은 말이 아니라 미묘한 말은 이거는 참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소리죠. 그 문인이 소자위설에 이르러서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글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글 가운데에는 명도가 후세 사람이 써놓은 편집해 놓은 글 가운데는 문인들이 자기들의 멋대로 써놓은 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명도 선생과 주자와의 시대 차이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 한 70년, 80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글이 전해져 오는데 중간에 명도 선생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해설을 그 글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한론에 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회. 어떻게 보면 후세 사람들의 문인 소자위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후세 사람이 문인이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강평본 상한론을 강의할 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용이 천명지 성역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오히려 이 글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거. 명도 선생과 주자의 시간 차이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데도 주자가 이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 이것은 모든 문헌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발생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자칫 이런 소리죠. 상징 하나 아주 자세히 다하고 발명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깊은 뜻을 발명한 바가 많으나 매우 많이 발명했으나 숫자가 여기서 걸리죠. 요거는 배자가 배반할 배인데 2배, 3배가 아니라 패로 읽어야 돼요. 패기사설. 그 선생의 설을 위반해서 노블보다 요 어라는 뭐뭐보다 노블에 이렇게 하지만 노블보다 음란한 것이 또한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노블의 영향을 받는가?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육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블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자와 불가보다도 더욱더 예, 음란해졌다. 음이라는 더 사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좀 위험한데 우리가 보통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예, 이러한 역사적인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성경이라는 책도 불교라는 소위 말해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것, 이것을 예,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글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후세의 많은 사람들의 그 주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문을 위주로 나중에 저도 처음에는 주석 가지고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예, 원문만 읽습니다. 원문으로 가급적이면 읽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이 주석의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초기에 우리가 주자의 어떤 문법을 공부한다지만 바로 사실은 주자의 정신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글만 배우겠다. 나는 어떠한 그 문장 잡법만 배우되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자 당시에도 주자 제자들이 문학을 공부하는 데서 글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사마천의 사기를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자가 막 통렬히 비난했어요. 글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도 공부한다. 왜냐하면은 예, 사마천도 사실은 육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마천도 반육아적이고 소위 말해서 도가 계열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굉장히 염려를 했다는 거.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 주자 이름이 희죠. 내가 어릴 때부터 바로 일찍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서 그런 책들을 예, 명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요 절이라고 하는 건 몰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나 혼자 속으로 의심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 절위 개인적으로 이런 건데 소리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소리예요. 예, 나 혼자 가만히 의심을 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침잠 반복이 깊이 생각하고 예, 그게 반복한 것이 또한 수년이 되었다. 예. 요런 말들은 주자의 아주 그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 침잠 반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침잠 반복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이거는 주자류의 글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예. 이거는 원래 그 단이죠. 이 단인데 발음이 단이에요. 단.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단으로 읽지 않았죠. 일조에 아침 조자로 읽어요. 어느 날 이런 소리. 일조. 왜 그러냐면은 주나라의 그 문왕의 아들 가운데 주공이라는 분 있죠. 주공의 이름이 단이에요. 단. 예, 이 단자. 그래서 그 이름을 피한다. 우리가 맹자에 배웠죠. 이름을 피하죠. 주공이 그 성은 휘시거든요. 휘시인데 예, 이름은 단이에요. 이 단을 피하기 때문에 이름을 조로 읽었어요. 일조에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러나 단을 읽어도 전혀 예,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그 뭐랄까 이 사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은 이런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뭐 유난스러웠어요. 공자 한 사람 정도는 이해가 돼요. 뭐 이것도 예, 희라고 안 읽습니다. 모로 있습니다. 모, 암흑의 모. 후세 사람은 어떻게 이 자체가 주자를 예, 신성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 자조세 이렇게 안 읽어요. 저도 예, 모로 있습니다. 암흑의 모, 예, 모 자조세 이렇게 읽습니다. 예, 이게 조그마한 행동 속에 주자에 대한 어떤 그 신성 불가침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자, 황연해서 마치 그 요령을 우리가 앞에서 혈거강유라는 말 나왔어. 그것도 돼요. 그 요령을 얻었다. 이 요는 뭐냐면은 허리요자예요. 허리요. 예, 허리요. 우리가 5세에는 그
중요할 요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기서는 예, 일종의 그런 뜻도 내포되니까 우리가 그냥 요령껏 해라 이런 말 쓰죠. 핵심 포인트를 잡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핵심 포인트 이런 거예요. 그 핵심적인 요소를 내가 어느 날 확 깨닫는 듯. 자, 이것도 여러분 불교적인 내용이죠. 일조에 활연관통하야 이런 말을 선가에서 많이 씁니다. 선가에서 일조에 활연관통하야. 대학 서문에서도 나왔잖아요. 대학에서도 주자가 쓰는 말이죠. 예. 뭔가 확 깨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 전에 침잠 반복해서 수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자가 경험상.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하나를 경물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경물하고 하나의 경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요령을 터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데 조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경에 나타난 조문이 한 400개의 조문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조문이 모릅니다, 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소쇼탕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소쇼탕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씁니다. 어혈에 빠지면은 어혈계통의 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인체는 수로 되어 있다. 그 말에 또 꽂히게 되면은 또 수년 동안 이수지제에 공부를 해서 씁니다. 예, 일종 그러다 보면은 그게 모여지다 어느 날 예, 전체적인 그 요령을 예, 터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 그 전제 조건이 계속 반복 추구. 주자는 반복 추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서 예, 추구란 말은 안 썼지만은 침잠 반복이나 반복 추구를 예, 요구를 해요. 이게 주자 학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바로 주자가 제시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식 속에 우리는 똑같이 주자의 학습 방법을 따라서 하고 있다. 예.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주구장창, 예. 그 교과서를 그냥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창의적인 게 없죠. 그러나, 예,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창이라는 말, 창의적인 거. 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글을 많이 외워야지만이 창의가 생기는 거지 기본적인 학문의 그 근간이 없어가지고는 여러분 의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심을 못 한다니까요. 의심을 못 해요, 여러분. 그 의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들을 우리가 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야, 주자가 이런 거는 참 잘했다.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얻어야 된다는 거. 예, 요령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저는 상한론에 있어서 우리 한의학 역사에서 상한론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라는 거를 굉장히 느끼고 제가 40대 이후로는 소위 말해서 중국 철학적인 그런 것도 다 공부 팽개쳐버리고 거의 지금까지 상한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제가 그렇죠.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 연후의 이해감이 여러 가지 설을 모아가지고 절충했다. 예, 우리가 지금도 쓰죠. 절충했다. 이 충이라고 하는 거는 예, 중심의 중, 예, 합리적인 것으로 맞췄다. 절충이란 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이죠. 이거 한나라 때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양자웅이라는 사람이 법원에서 쓴 말이에요. 군원이 혈안거든 절충한다. 성인의 말에 의해서 절충한다. 많은 이설들이 막 생기게 말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럼 반드시 근본적인 원서에서 절충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의 말을 통해 가지고서. 예.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정조장구 1편을 정해서 후의 근자들을 내가 기다리고 주자가 그랬던가 나의 그 일리동지로 같은 뜻을 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그 석시설을 다시 취해서 그 가운데 번난한 것은 삭제를 하고 집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명의 집약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런 소리죠. 또 기록 또 일찍이 그 논변 취사지 어떤 거에 대해서 논하고 변론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 일찍이 그와 같은 뜻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별도로 홍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홍문이라고 하는 대학 홍문이라는 책이 있고 중용 홍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학 홍문, 중용 홍문도 교과서예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별도로 붙였다. 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한론이 전수될 때 그거를 후세 사람들이 후집, 별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뭐죠?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성무기 주로 만들어진 그 책은 사실은 명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뒤에 뭐 명리론도 나오고 전부 다 그것이 별집, 후집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중경서가 아니에요. 후세 사람이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경서를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몰아세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주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벌나는 것은 다 빼버려야 된다. 왜? 공자도 그랬거든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옛날에는 그것도 공자가 예를 들어서 시서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산했다는 거예요. 깎아내릴 건 깎아내리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후세의 공자학을 배우고 어떤 문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강평본에는 소위 말해서 그 저기 뭐죠 그 천문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것들은 다 빼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 강평본 상한론이 그 이목이 만들었던 상한론보다 거의 동시대인데 조금 몇 년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강평본이 언제 일본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무기에 나와 있는 상한론 것보다 강평본 상한론이 보다 더 실증적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연의 이 뜻의 요지가 그 지분이 마디죠. 마디. 우리가 사지라는 말 쓰잖아요. 사지의 마디가 전부 다 죄송해요. 요거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제가 문득은 마디가 나뉘어지고 그 관절이 분해되어서 또 맥락이 관통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인체에 비유해서 쓴 말이죠.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맥락이 관통한다. 글의 의미가 관통했다. 상한론 보면은 맥락이 불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계율하고는 더 심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이런 말을 맥락이 불속하고 접속되지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세한 것과 간략한 것이 서로 원인이 되며 크고 미세한 것들이 모두 들치워져서 요건 뭐냐면 채용이에요. 채용이 전부 다 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일반의 제설들이 갖고 다르고 얻고 잃어버린 것들이 또한 곡창방통이 곡창이라고 하는 건 두루두루 펼쳐지고 옆에 있는 것들이 통해졌다 이 소리죠. 곡창방통에서 각각 모두 그 뜻을 다 하니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글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글에 접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처음 보면 낯설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적어도 컴맹이고 컴퓨터 끄고 키는 것도 못해요. 예, 못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유튜브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지니까 제 나름대로 뚝딱뚝딱 해서 하거든요, 지금. 익숙해져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문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문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든가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법이라든가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예. 비록 도통지전 요게 어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뭐뭐세 비록 도통지전에 이거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망령되게 내가 의논하진 않으나 요는 누구죠? 주자죠. 내가 감히 도통지전에 감히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요 숫자가 있으니까 0. 그러나 초학지사가 청고문하는 선비들이 혹 이것도 전부 다 겸손한 거예요. 혹 이런 소리죠. 만약 이런 소리예요. 취할 바가 있으면 취할 바가 또한 행원 승고의 일조에 발할 수 있다. 요거 보면은 중용 본문에 나와요. 자, 행원 멀리 가려고 하는 데는 가까운 데서부터 해라.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 이게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거든요. 공자는 뭐라 그랬죠? 예. 아래 것을 배운 다음에, 아래 일을 배운 다음에 위로 도달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불교를 약간 견제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가차운 거, 아래 것을, 형이 하학적인 것을 천하게 해요. 그냥 바로 형이 상학으로 하려고 깨달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계속해서 서문이라든가 일용 어묵 동정지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깝게 생각하라. 가차운 데서 구하라. 쉽고 간단한 데서 구하라. 계속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반복 추구해라. 바로 그 가차운 데서. 바로 이 공부예요. 그것을 바랄 수가 있다. 서호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가 있다. 주자가 굉장히 겸손하게 쓴 말이죠. 순이 기후 춘3월에 송나라 이제 남송 시절이죠. 기후 춘3월 무신날에 신난 주 암흑에는 서한다. 이렇게 썼어요. 글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 이것도 좋은 글에 속합니다. 명문이에요. 그래도 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나이 먹으면 글을 못 외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외웠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저도 뭐 잊어버리는 좀 뭐 이거를 뭐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던 사람인데도 저더러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는데 물론 이제 시간 내서 외우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외울 수는 있죠. 그만큼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만 보시고 글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전도 공부하고 서전도 공부하다 보면은 완전히 또 다른 한문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많이 두려운 게 없어져요. 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또 끄는 것도 아이고.